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암컷은 수컷이 제공하는 DNA랑 똑같은 양의 DNA를 제공하고 그 대신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초기 발생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암컷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핵 DNA의 입장에서는 DNA 양은 50%씩 정확하게 똑같이 투자한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영양분의 관점에서 보면 암컷의 투자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걸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 하면,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암컷의 난자는 세포질을 다 제공을 하는 건데요. 그 세포질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죠. 골지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인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죠. 그런데 린 마글리스라는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의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예전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혼자 따로 살던 박테리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몸집이 훨씬 큰 박테리아 속으로 기어들어와서 공생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다세포 생물들의 세포 속에는 함께 사는 존재가 돼 버린 거라는 거죠. 이게 오랜 진화의 공생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미토콘드리아가 같이 살기로 다 약속을 하고 한 집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는 그 지갑은 따로 챙기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DNA를 전부 다 이렇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자기 DNA는 자기 미토콘드리아 기관 속에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암컷이 세포질을 제공하는 바람에 암컷에서 암컷으로만 전달이 되겠죠. 수컷은 정자에 DNA만 넣어가지고 DNA만 넣어주고 아무것도 더 이상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들여다보면 암컷, 여성으로 이어져 내려온 모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흔히 그 자연계의 생물들의 관계를 연구할 때 미토콘드리아 DNA를 연구합니다. 물론 핵 DNA를 연구해서도 연관관계를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가지고 모계로만 쭉 올라가서 찾아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루시라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일지도 모른다 하는 루시라는 여성 화석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티오피아에서 발견된.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었다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느냐?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추적해 올라간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처음에 핵 DNA는 50%씩 정확하게 투자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최초의 수정란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DNA 계산을 한번 다 해보면 핵 DNA만 보면 50%씩인데, 세포질, 핵 바깥에 있는 세포질에 미토콘드리아들에 들어있는 DNA를 다 합치면 암컷이 DNA를 훨씬 많이 또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투자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에 암컷의 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제가 얘기하면서 아마 그 DNA의 이런 라인을 찾아가는 것도 결국은 모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드리고,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여오던 우리 사회가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출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얘기를 드리고, 뭐 그 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내려주시고 국회에서도 통과시키고 해서 드디어 이제 호주제라는 게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에 기여한 거는 아닌데, 마지막에 잠깐 9회 말에 잠깐 나와가지고 제가 안타를 하나 때린 셈이 돼갖고, 저는 어쩌다가
여성운동상이라는 것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참, 자, 가히 유전자 신봉시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전 요즘 듭니다. 여러분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 많이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셨잖아요. 전형반들. 심지어는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설의 마을에서 죽은 아이를 어떻게 유기한 사건도 벌어졌었고, 이런 사건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결국은 다 DNA로 판정이다, DNA 검사로 판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상을 해봅니다. 검사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칩시다. 추적은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심증은 있는데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지금 미궁에 빠져들게 생겼는데, 그래서 법정에 가서 최후의 수단으로 제가 어제 일요일 날 교회에 가서 정말 하느님께 정말 매달려서 제가 기도를 드렸더니 하느님이 저놈이 맞다 그랬다. 그걸 법정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라고 칩시다. 제가 백일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놈이 틀림없단다. 그것도 법정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만 하면 다 받아주잖아요. DNA 검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끝나는 얘기처럼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DNA를 우리가 지금 알고 지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DNA의 검사 결과로 살인사건들이 대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법조계에 종종 불려다닙니다. 가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늘 제목이 DNA를 아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제 법학자들도 생물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학과 생물학이 넘나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2000년대 중후반쯤에 제가 신문에 글을 쓰고 산 지가 한 십몇 년이 되다 보니까 한때는 너무 글을 많이 써가지고요. 제가 생각해도 제 몸에 무슨 기가 쫙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한동안 들더라고요. 이제 가진 게 바닥이 나는 느낌이 들어서 한 2년 정도 신문에 전혀 글을 쓰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전부 연락드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 한동안 쉴랍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를 거의 신문에 글 쓰지 않고 쉬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무지하게 쓰고 싶었던 적이 한 2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우리 법조계와 여성계가 끊임없이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면서 싸움을 하더라고요. 여성 살인자들의 형량이 남성 살인자들의 형량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무겁답니다. 그래서 여성계는 이건 성차별이다. 왜? 법관들이 대개 남자들인데 여성 살인자한테 너무 심하게 형량을 매기는 것 같다. 그런데 법조계의 답변은 죄질이 더럽다.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여성 살인자들은 정말 잔인하게 죽였고 이래서 우리가 그거 성차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놓고 보면 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그냥 평행선을 그으면서 양쪽이 계속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뭐냐 하면 이게 그 유명한 뭉크라는 화가가 있죠. 이게 그냥 반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질투입니다. 질투 그러면